I can put you through right now. I understand that. Now they said he's gone to the library. He's in the building. Okay, he's gone to the library. He's in the building. Hi, this is Stephanie Phillips from Dateline. How you doing? Hi, thanks. I love your show. Oh, I'm so glad. Thank you. I watch it every night. Thank you. You're welcome. Jefferson County 911. Yes, I am a teacher at Columbine High School. There is a student here with a gun. He has shot out a window. Okay, has anybody been injured, ma'am? Yes. Okay. Yes. And the school is in a panic. And I'm in the library. I've got students down under the tables, kids. Heads under the table. I saw a student outside. I was in Harvard. Oh, dear God. Okay. I was on. Angry, heavy metal. Where were the parents? Violent movies. Marilyn Manson. Marilyn Manson. Marilyn Manson. Marilyn Manson. Video games. Most of the violent video games are from Japan. All this violence. But the unemployment rate in Canada is twice what it is here. Of course. What are you going to hear about? Dangerous black guys, right? Mm-hmm. Unnamed black guy who, pictures of black guy. 네, 두 번째 다큐멘터리는 바로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특히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궁금증을 가진 거죠. 왜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단계적으로 그가 추론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영어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은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보자라는 의미로서 가지고 왔고요.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Columbine High School Massacre. Massacre, massacre. 발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Massacre 이렇게 발음하시지 마시고요. Massacre, massacre. 이 더 맞는 발음이고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고 하면은요, 대량 학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대학살, 대량 학살이라고? 단순히 내가 생각했을 땐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난사 총기 사건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또 희생을 당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assacre, 대학살 혹은 대량학살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을 이제 발단으로 해서 많은 총기 사건에 대해서 마이클 무어 감독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바로 이 호기심입니다. 왜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빈번한 걸까? 라고 이제 호기심 그리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Why are gun shootings so frequent in the US? Why are gun shootings so frequent in the U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자, 여기서 총기 사건은요, gun shootings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빈번한 이라는 의미는요, frequent. 그래서 우리가 frequently라고 하면은 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I frequently study 이렇게 하면 나는 자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frequent가 바로 여기 형용사형입니다. frequent.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미국에서 유독 빈번한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유를 추론해냅니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바로 총기 허용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 그는 총기 허용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 내용을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총기 허용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생각했다. 총기 허용이 문제라고. 자, 그럼 먼저 총기 허용은 영어로 우리가 firearms permissio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irearms permission. 그래서 실제로 if you search this word on the internet, 그렇게 여러분이 인터넷에 딱 가가지고 이 단어를 검색하시면요, 실제로 그 permission form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이게
허용을 하는 게 자기가 그 허가만 가지고 있으면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한 거예요. 총기 허용이 문제인가?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He thought firearms permission was the problem. He thought firearms permission was the problem. 오케이, 자 먼저 내용 보고 firearms permission은 총기 허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ermission이라는 의미 자체가 허용, 허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firearms permission, 총기 허용, 그게 the problem, 문제라고 생각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읽는 시간 드릴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He thought firearms permission was the problem.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firearms, 발음하기 조금 어렵죠? R 발음 두 개니까 firearms. fire 끝에 있는 R 발음 너무 정확하게 내려고 욕심내시면은요, 뒤에 나와 있는 R 발음을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firearms 하면서 fire에 나와 있는 첫 번째 R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혀가 그냥 입천장에 안 닿게끔 내가 R 발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만 내가 입 모양을 내시면은 충분히 발음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firearms, firearms.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Marilyn Manson 뭐 이거 들었죠? 록 음악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듣는 록 음악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전문가들은요, 뭐 스페셜리스트도 있겠고요, 엑스퍼트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인지 두 번째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장에서는 엑스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문가라는 의미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했다. 록 음악이 문제라고. 청소년들이 듣는 록 음악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청소년이 듣는 또 어떻게 표현할지. 리스닝이 들어가는데 그냥 리스닝 락 뮤직인가? 리스닝 투 락 뮤직인가?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 줄이나 되네요. 천천히 하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Experts said the rock music that teenagers were listening to was the problem. 한 번 더. Experts said the rock music that teenagers are listening to was the problem.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specialists, experts, it's okay, it doesn't matter. experts가 이야기했는데 근데 experts라는 의미가 뉴스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said, 말했대요. 뭘 말했냐면은 rock music, 록 음악, 어떤 록 음악? that teenagers, 10대 청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죠. Teenagers were listening to, 그들이 듣고 있었던 rock music들이, 근데 꼭 여러분들 listening to는 꼭 같이 그 끝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listening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I am listening music 이라고 하면 안 되고 I am listening to music or to the music 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to 꼭 붙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to was the problem. 그게 문제였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Experts said the rock music that teenagers were listening to was the problem. One more time. Experts said the rock music that teenagers were listening to was the problem.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Who doesn't listen to rock music? 누가 도대체 록 뮤직을 안 듣는데 안 듣는 나라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또 다른 이유가 폭력적인 게임입니다. 그는 폭력적인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폭력적인 게임은 영어로 violent ga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violent video games, 여기서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생각했다. 폭력적인 게임이 문제라고.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He thought violent video games were the problem. One more time. He thought violent video games were problem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는 생각했대요. 폭력적인 그 비디오 게임 혹은 폭력적인 그 게임이죠.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영상에서 뭐라 그래요? But they're from Japan! 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이 원조잖아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이거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또 고민 끝에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빈곤, 그리고 실업률. 우리 영상에서 예전 수업에서도 빈곤, 가난, 실업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사실 쉬운 단어 아닌데 우리는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익숙해질 만한 단어가 되겠네요. 빈곤은 영어로 여기서 poor 이러면 진짜 선생님 실망할 거예요. 빈곤 영어로 뭐죠? poverty. 그쵸? poverty. 그리고 실업률은요, employment rat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장을 반복해서 학습하셨으면은 이제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빈곤은 poverty, employment rate는 실업률. 그는 빈곤과 실업률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참나 이제 이런 센텐스 같은 경우는 it's a piece of cake. 그쵸? 그냥 너무 식은 죽 먹긴 거죠. 자, 같이 완성해봐요. 그는 생각했다. 빈곤과 실업률이 문제라고. 같이 봅시다. 시작. He thought the poverty and the unemployment rate were the problem. 한 번 더. He thought the poverty and the unemployment rate were the problem.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poverty라고 자꾸 발음하지 마시고요. poverty라고 발음해주세요. poverty. 그리고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유도 그렇고 첫 번째 이유도 그렇고 문장의 형태는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눈치채신 친구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다 이유 똑같죠? 그는 생각했다. 빈곤과 실업률이 문제라고 똑같은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He thought the poverty and the unemployment rate were the problem. He thought the poverty and the unemployment rate were the proble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했는데 그가 생각했을 때 그래 이거다 라는 이유는 없었던 거죠. 많은 생각 끝에 결국 그는 해답을 불안감에서 찾았습니다. 자, 불안감은 또 영어로 뭘까요? A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이 문장 먼저 완성해 보도록 하죠. 결국 그는 해답을 불안감에서 찾았다라는 문장. 결국 그는 찾았다. 해답을 불안감에서. 불안감은 영어로 A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나 맞췄다! 축하드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Eventually, he found the answer from anxiety. 한 번 더. Eventually, he found the answer from anxiety.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eventually는요, 결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는 찾았다. 어디서 답을 찾은 거죠? 그 정답을 anxiety 뭐 이렇게 읽지 말고 anxiety. 약간 콧소리를 써서 이런 식으로 anxiety, X가 있잖아요. anxiety. 한 번 더. Eventually, he found the answer from anxiety. 불안감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씩 이유 알아봤잖아요. 그 문장 다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요. 시작! He thought firearms permission was the problem. Experts said the rock music that teenagers were listening to was the problem. He thought violent video games were the problem. He thought the poverty and the unemployment rate were the problem. Eventually, he found the answer from anxiety.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이래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바로 Bowling for Columbine이라는 다큐멘터리고요. 이제 마지막 다큐멘터리죠.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Justice Department did issue I see skies of blue a blanket alert. and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 the dogs say good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마지막 다큐멘터리는 바로 Fahrenheit 9/11이었습니다. 화씨 911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큐멘터리는 it was about aftermath of 9/11 terrorism. 그쵸? 9/11 테러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였고요. 그 국가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인 바로 부시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Justifying a war using people's anxiety. Justifying a war using people's anxiety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대요. 사람들의 anxiety는 좀 전에 불안감이라는 학습을 했습니다. 불안감을 사용하면서 이 전쟁을 합리화시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The orders com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한 명령은 미국의 대통령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부시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이 영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시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 나는 만들었다. 이 영화를 부시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같이 읽어봐요. 시작! I made this movie to prevent Mr. Bush from coming back to the White House. 한 번 더. I made this movie to prevent Mr. Bush from coming back to the White House.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 혹은 이 필름을 만들었는데 막는데요. prevent. 막는 건데 누구를 막았냐면요. Mr. Bush를요. coming back to.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재집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직을 다시 맡는 거니까 대통령을 가장 많이 상징하는 건 미국에서 화이트하우스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made this movie to prevent Mr. Bush from coming back to the White House. I made this movie to prevent Mr. Bush from coming back to the White Hous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Fahrenheit 9/11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히며 두 사람은요, 정말 놀랍게 이렇게 다시 만납니다. We could see them in news together. 우리가 뉴스에서 두 사람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 우리가 할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미 확인했던 파트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자막만 보고 이해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귀를 좀 더 쫑긋 세워보세요. 그리고 뒤에서 부시와 마이크 무어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잘 들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We have a man sending us to war for fictitious reasons. On my orders, coalition forces have begun striking selected targets of military importance to undermine Saddam Hussein's ability to wage war. We are against this war, Mr. Bush. Shame on you, Mr. Bush. Shame on you.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Mr. Bush, 프레지던트 부시가 한 이야기와 그리고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한 이야기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차근차근 읽어봐요. 시작! America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eat dang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그리고 연합군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초기 단계에 있대요. 군사 움직임을 보일 초기 단계에 있는데 disarm Iraq, 이라크를 이제 무장해제시키고요. 그리고 또 to free its people,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말 엄청난 큰 위험에서부터 defend, 막고 보호하고 방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뒤에 이제 집무실에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라크와 전쟁을 하기 전에 뭔가 이야기를 하는 부시 대통령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다음 여기에 대해서 무어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뉴스에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We have a man sending us to a war for fictitious reason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요. 정말 거짓 같은 이유들로 우리를 전쟁터에 내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레지던트 부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와는 조금 달라요. 여기 자막과 조금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On my orders, coalition forces have begun striking selective targets of military importance to undermine Saddam Hussein's ability to wage a wa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명령 아래에 우리 연합군들은 함께 이제 정말 특정 지역들을 그 군사적인 정말 중요한 특정 지역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사담 후세인의 능력을 좀 이렇게 저하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담 후세인의 힘을 조금 막고 저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무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are against this war, Mr. Bush. Shame on you, Mr. Bush. Shame on you.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합니다. 이라고 얘기하면서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네 단락을요. 우리 다시 영상으로 확인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번에는요. 내용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눈과 귀로 같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금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We have a man sending us to war for fictitious reasons. On my orders, coalition forces have begun striking selected targets of military importance to undermine Saddam Hussein's ability to wage war. We are against this war, Mr. Bush. Shame on you, Mr. Bush. Shame on you. 저희가 같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귀로 다시 듣고 들으면서 다시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좀 전에 들리지 않았던 단어를 다시 또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더 효과가 2배죠.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도 영상 곳곳에 나와 있는 이런 리스닝을 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도 수업을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도 되고 아마 리스닝 좀 어려운 분야잖아요. 리스닝 실력도 쑥 향상될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 픽션이고 무엇이 non-fiction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What is fiction and non-fiction? And documentary is more closer to non-fiction. 그죠? 다큐멘터리라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non-fiction과 조금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illuminate, 재조명하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판단력으로 그 사실, 진위 여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핫퀴즈입니다.
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들었던 영상의 한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알고 가시고 그것은 it is based on non-fiction 라는 사실까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팝 퀴즈 문제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는요, 바로 What do we call a type of a film which shows real events or provides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subject? 한 번 더. What do we call a type of a film which shows real events or provides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subject? 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서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업 열심히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